힘든 줄 알았어요. 진짜 혹시나 이게 된 줄 알았어. 저희 그러니까 지도 애들 다 같이 모여서 봐가지고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래야지. 근데 개 재밌었어요. 진짜 골 하나만 터졌으면 진짜 개 재밌었어요. 근데 똑같은 게 그러니까 신나면 다들 일어나서 앞에 새끼 이렇게 눌러서 봐요. 진짜 박상현 존나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거 중간에 계속 끊기는 그 거. 황의조 대신 들어가는 애 누구죠? 조승규, 조성규, 조성원, 조원수, 조승규. 조규성. 그래 조규성. 존나 잘생겼어. 팔로워 한 5만에서 지금 30만 됐어. 그냥 걱정한다고 진짜 아니 그 누구까지 떴어.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려고 거 그게 아니라 존잘 축구 선수 제 인스타 증을 줬어. 걔가 K리그 뭐 저번에 골. 네, 득점왕이래요. 근데 진짜 느리던데 뛰는데 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치고 나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약간 답답해던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재밌게 봤어. 우루과이 감독 잘생기지 않나요? 맞아 안 그래도 그치 존나 잘생긴 거야. 그치. 그 양국.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근데 그 공 맞은 거 보면 맞아. 그러니까 공 맞았을 때 개불쌍해서 표정 몇 번이었어. 지난주 화요일이었어. 그날 학원 나왔다가 집에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10시에 엄청 밀리잖아. 10시에. 아우라 끼고 있는 그 큰 그래도 도로 있잖아요. 거기 한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골목이 있고 일방통에 그 사거리가 있는데 이쯤에 이제 성능역으로 가는 큰 사거리 먹자골목 여기 모리양 있나? 아무튼 이쯤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진짜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되게 이제 차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차 한 대가 여기에 서 있는 차를 그냥 뒤를 확 들이받더니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거야. 와. 근데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여자가 한 명 서 있었거든? 내가 한 이쯤 있었고, 와. 그래서 여기에 차 주차돼 있고, 여기 오토바이 이렇게 주차돼 있었는데, 거기 사이로 여자를 그냥 쭉 밀고 나갔어. 여자를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 이제 한마디로 차에 깔린 채로 한마디로 쭉. 죽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벤츠였는데, 승용차였는데, 다행히 안 죽었어. 어떻게 안 죽어? 약간 진짜 약간 급발진 느낌으로 차가 갑자기 그냥 굉음을 내며 갑자기 진짜 차 뒤를 막 받고 사람한테 돌진하는데 아니 아줌마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픽업하던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100% 운전자가 집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얘가 흔히 얘기하는 급발진 사고면 급발진 사고면은 차 자체 결함에 뭐 그런 거면 근데 급발진 밝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급발진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급발진한 거야. 운전자가 엑셀로만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약간 오른쪽 다리 잡아가 어. 엑셀을 팍 밟아먹는. 와 그래서 진짜 눈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진짜 개 시끄럽. 쌤이 그럼 신고해줬어요? 아니 사람들이 금방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 신고하고 다 했지. 쌤이 신고하셨어야죠. 지금 신고 정신 앞세워서 쌤이 그 조금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 네, 그러니까 다만 보행자가 별로 없었어. 보행자는 거의 진짜
내 주변으로 별로 없었는데 뒤에도 약간 차들도 약간 횡했었거든. 그래서 진짜 개깜짝 놀랐어.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제 계속 있었지. 혹시나 목격자 뭐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있었는데 모험심. 한 그닥 필요 없었던 게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 CCTV 있고 여기 서 있던 차에 블랙박스 있고 다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실려가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갔어. 와. 무서우면 너무 아니 죽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발 살아라. 왜냐면 차에 그렇게 깔리니 조금 다치진 않았을 거야. 그 성격이. 다행히 의식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하루 지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기사가 떴더라고. 아, 진짜요? 대치동 급발진 하니까. 진짜 그날 좀 무서웠어. 웬만하면 이게 사서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지 싶은데도 내가 왜 운전 안 하는데 사사고가 싫어서 운전 안 하는데 뭐 자연기 타고 다니시. 뭐 헬기 그거는 사고 나면 뒤져. 내가 사고 날 바에 뒤지나 이런 말 많이 나왔어. 자, 우리 17페이지 T 분포. T 분포. T는 누군데? T는 2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x 라지, 2x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죠. 아씨 왜 다 부정하고 가는 거야? 하여튼 여기 계신. 거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학교 프린트에는 밑줄 그어져 있는데 이제 그 색깔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워요. 이제 형형색색 진짜. 자 그래서 거기 17페이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래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도 이게 상식이잖아.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게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평균을 몰라서 모집단에 대한 추측을 필요로 하는데 당연히 모표준 편차도 모르지 모분산도.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시그마 대신에 S 값을 사용해서 아까 같은 그런 구간에 사용을 해주는데 어떻게 n 값이 엄청 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원래 얘를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시그마를 모르니 S를 사용해서 이런 친구를 만들어냈을 때 이 T는 어떠한 분포를 띈다? T 분포를 띈다. 그래서 거기도 T 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도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자유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볼 때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DF라고 표시됩니다. 이렇게 Degree of Freedom. T 분포표까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약간 분포표 발음하기 힘든 거. 분포표, 그렇죠?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remark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n이 30 이상이면은 그냥 t도 노멀로 가. 오케이? t도 노멀로 가. 근데 이걸 굳이 따져야 될 때가 언제나
반대의 경우에는 T분포로 해줘야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면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냅니다. 자꾸 오차가 너무 크게 생각보다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조금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분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수학자 뭐야 이름이? 가세?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가사? 가세? 오사. 오사. 아 프랑스니까 좀 뭔가 또 다르게 읽어야 되니까. 고자. 자, 아무튼 이 사람의 필명 스튜던트의 이제 T 왜 필명을 쓰고? 이해되죠? 필명 아니고. 학생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진짜 생각도 못 한다고. 사상이 진짜. 아니 저 미친놈아. 방금 이 얘기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새끼 그냥 사고 회로가 달라요 그냥. 입을 열면 뭐 입을 열면 아주 자, 이해됩니까? 학생 사랑이 엄청 많은 거지. 그래서 그냥 시그마를 사용하면은 대부분 그냥 정규 분포를 띈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시그마를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표본 집단에 그 표본들의 분산을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n 값이 크면 그냥 정규 분포를 작으면 t 분포를 따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요게 사고만 딱 이루어지면 돼요. 나중에 추정이나 검정도 결국에 똑같아요. 근데요. 네, S 제곱을 저희가 구하는 날이 있어요. S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X, I를 다 주어주는 거. 데이터를 한 9개, 10개 이렇게 줘. 어, 그거 가지고 직접 하게끔 하는 거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그거 가지고 추정하고 네. 검정하고 정색도 하고. 자, 뭐요? 응?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검정색. 자, 쌤 진짜 감이 진짜 너무 다 거의 많이 돌아가셨네. 확 떨어지시는데 진짜. 감이 다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 약간 좀 이해는 되는 뻔하게 웃긴 느낌이었는데 이제 와 진짜 이해가 안 걱정스러워, 되네. 진짜. 그날 너무 감이 다 떨어졌나 봐. 확 해가지고. 진짜 눈앞에서 그러면은 진짜 무섭더라고. 와. 자, T분포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갖다 붙여놨냐면 22페이지에 T분포표를 그럼 예제 3번에서 얘기하는 요 이야기를 한번 우리 조금만 볼까요? 응? 자, 문제 3번. 거기 18페이지에는 예제 있잖아요. 네. 18페이지에 있는 18페이지 예제 3번. 자, 거기에 1번 한번 보자. 자유도가 6인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자유도가 6인 경우. 이때 이 친구. 자, 거기 표 보세요. 22페이지 표.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도. 자, 자유도. 거기 네. 거기 보면은 6 라인에
자, 6 라인에 여기 보면 거기 빗금친 부분이 뭐인 걸 찾아야겠어. 지금 저기 보면은 0.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줄 알파 중에서 뭘 찾아야겠어? 그래. 거기 0.10 세 번째, 그치?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1.44. 그래, 1.440. 1.440. 오케이? 그래서 t 0.10, 6은 1.440 이렇다고. 이해돼요? 이거 표 볼 줄 알아야 뭘 하지?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양쪽인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양쪽인 거 표가 어디 있어요? 22개 두 장 넘기면 시윤님 저기 뭐 예제 3번 풀면서 자꾸 PT 땡기겠네? 왜? 시윤 요즘 PT 안 해요. 정말 너 왜 PT가 땡겨? 피랑 표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양쪽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6인 경우만 한번 5번 자유도가 6인 경우만 거기 9인 경우네. 9인 경우로 가봅니다. 9인 경우. 자, 9번 라인에 0.9면 뭘 봐야 됩니까? 양쪽을 봐야 되니까. 응? 0.9 여기 보면은 0.025에 해당하는 걸 봐야겠죠? 네. 0.025 그럼 0.025 라인 9 라인에서 0.025 2.262 2.262라고. 예? 됐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들고 있는 거예요? 표 보는 중인데? 표? 한 번만 더. 자, 1번하고 5번. 자, 1번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즉 자유도가 6인 상태에서 얘가 뭐보다 클 확률이 0.10이냐. 그래서 표에서는 어떠한 라인을 봐야 되냐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10인 여기에 적혀 있는 수가 뭐냐? 1.44. 기본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얘는 양측이잖아요. 양쪽이니까 그래서 0.95 이거보다 작은 확률 0.95라는 거는 그 표에서 여기가 0.95니까 여기는 0.05가 되고 한쪽만 놓고 보면 0.025가 될 테니까 여기에 0.025 그 다음에 9라고 적혀 있는 그 숫자를 찾아보면은 2.262라고 됐죠? 재밌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모평균의 추정 T분포 따르기 때문에 실내 구간이 완전히 바뀌죠. 실내 구간의 1.96짜리에 다른 값이 오는 것 뿐이야. 1.96짜리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던 게 이 자리에 이게 오는 것 뿐입니다. 신뢰도에 맞춰서. 그래서 요거를 거기 밑에 예제 5번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10마리의 쥐에 대한 S값을 찾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해볼까?
32, 38, 42, 29, 30 실제 학교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자, 얘네들의 평균은요? 10, 22, 21, 25.3 38, 31, 41, 48. 이거 너무 빡센데? 25.3 아니에요? 35.3. 오. 그죠? 35.3. 와, 잘 쓰네. 야, 그럼 이거 가지고 씨 이걸 저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계산기로 다 했어요. 수업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그냥 대충 써놓은 거지. 그 기한이면 조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식. 그러니까 99, 99, 100, 100, 100, 100, 뭐 이렇게 뭐 주고 뭐 101, 101, 뭐 이렇게 구하기 쉽게 데이터 자체는 좀 깔끔하게 나오게끔 세팅을 해줘요. 계산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그럼 저걸로 풀어주세요. 싫어. 잠시 후에 이성우는 수업 시간 안 되고 우리 아직 저거 안 나왔어요. 저는 나간 순간부터 아는데 무조건 100점 받는 거 진짜 저건 진성에 산 적 없어. 개념이 입력된 순간 그냥 자, 그래서 야 조용히 해. 야, 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20페이지에 보면은 1번, 2번, 3번이에요. 자, 다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1.96, 2.58로 그냥 시그마를 사용해라. 근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n이 좀 크다? 그럼 라지 s로 똑같이 해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은 작은데 거기다 시그마도 모른다? 그러면은 T분포를 사용해라. 요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를 바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게끔. 선생님. 네? 근데 여기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안 따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t분포 어디? 3번에 괄호 열고 x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3번에? 그럼 뭐는 어디? 이거 모집단이 그건 상관없잖아. 모집단이랑 평균에 그건 상관없잖아. 평균에 분포는 상관이 없잖아. 자, 1번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n이 30 이상인데 2-2도 x가 n 정규분포를 따른다잖아. 이거는 정규분포 이게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정규분포 안 따를 때 얘기죠. 네. 역시 날카로운 어. 날카로운 성. 그래서 42페이지 잠깐 펴볼래요? 방학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42페이지 잠깐 보세요. 42페이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케이스가 이 32, 33, 34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결하게. 자, 32번 모집단이 일단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럼 x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m은 뭐랬는데 이거고. 그럼 100명을 뽑아서 n이 100이야. 100명의 평균 나이가 x바가 28이야. 그러면은 m을 신뢰도 99%로 가면은 자, 28 마이너스 거기 2.58 곱하기 루트 100 분의 저기 뭐야 루트 100분의 시그마 5 그 다음에 28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32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런데 두 번째 뭘 몰라?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를 몰라. 그랬는데 표본에 평균이 100알이고 표준 편차가 20알이래. 그러면 요 자리에 시그마 대신에 그냥 이 S를 쓰라고. 자, 그럼 100
마이너스 거기 2를 그냥 쓰래. 2 편하게. 그 다음에 n 값이 100개. 그 다음에 s가 20. 이렇게 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개. n이 25야. 그럼 자유도 몇? 24. 그 다음에 표본이 12개. 표준편차 S가 5. n이 일단 30보다 작아. 이때는 m의 범위가 거의 평균이 12. 평균이 12. 표본의 표준편차가 오라는 건 자동으로 S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12 마이너스, 자 그럼 df 24에 95%면 아까 얘기했죠? 표에서 뭐 찾아야 돼? 24에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는 거 찾아야 돼? 0.025라고 적혀있는 거 찾아야겠네? 그럼 아까 22페이지에 표가 있었어. 왔다 갔다 해서 좀 쏘리하긴 한데 22페이지에 24에 0.025를 보면은 2.06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64. 그래서 2.064. 그러니까 보면은 요 자리에 뭐가 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2.064에 루트 n은 똑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없으니까 s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신뢰도 95%의 바운더리인 거죠. 그렇군. 이것만 딱 머릿속에 잡히면 모평균의 추정은 끝난 거예요. 그렇군.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설명할 거는 표본 비율밖에 없어. 표본 비율. 이게 한 번만 이 과정을 이해하면 표본 비율은 갸우뚱할 게 한 개도 없어. 우리는 모집단에 뭘 아냐? 모 비율을 알아요. 모 비율을. 모 평균이 아닌 모 비율을 아는 집단이 있어. 야, 이 집단은 뭐 남자가 60%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비율이라는 거. 얼마든지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참 아니면 거짓, 뭐 아니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나눠지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비율을, 그 집단에 대한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모 비율이 P야. P는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테고,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N개를 추출을 했어요. N개를 추출을 했어. 그럼 그 N개 중 성공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성공 횟수가 X라 해보자라는 거야. X라고 해보자. 어떻게 이해될까? 이해돼요. 그래서 모 집단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서 쟤를 이렇게 성공한 그 횟수를 X라 그러면 여기서 N개 중에 성공 횟수, 이걸 표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표본 비율. 표본 집단의 비율인 거지 뭐. 표본 집단에서의 비율.
그래서 흔히 하는 지지율 뭐 아니면 시청률 등등등이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래서 이걸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우린 조사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 두 개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 자리에 n분의 x를 그대로 가져가. 이렇게. 오케이? 자, 이때 x는 np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해될까? 여기에서 뭘 하나 꺼냈을 때 성공 확률이 p야. 근데 그걸 n번 했어. 그 중에 성공 횟수를 x라고 넣으면 이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하고 x가 np고 9하고 x가 npq죠. 그 친구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야. 또 똑같아. 표본 비율이 p인 게 아니에요. 표본 비율의 기대값이 p인 겁니다. 알겠죠? 표본 비율은 표본을 내가 뽑아낼 때마다 어떻다? 다르다. 내가 표본을 끄집어낼 때마다 그들의 표본 비율은 다르다. 그러나 그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모비율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자, 얘도 이렇게 돼요. n분의 pq. n분의 pq.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또 같은 짓거리를 해봅시다. 자, 별거 없어. 거기 있는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 24페이지. 가정용 TV를 생산하는 A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라 그런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20%면은 랜덤하게 어떠한 하나의 가구를 딱 갔을 때 거기에서 이 A업체 거를 쓸 확률이 20%라는 얘기죠. 자, 이때 100가구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하였을 때, 자, 데이터는 뭐냐? 꼴랑 요렇게 준 거예요. 요랬을 때, 얘가, 거기 보면, 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요렇게 될 확률이.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는 어떤 분포를 띈다고요? 얘는 일단은 이러한 값을 갖는데 거기 얘네들은 이러한 값이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n이 충분히 크면 어떤 분포를 띈다? 정규 분포를 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기억합니까? 다시 한번 여기 나오죠? NP와 NQ가 이러한 세세한 이럴 때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거의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알겠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실제로 풀이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검증을 해가지고 0.2, 0.8, 20, 80, 둘 다 5 이상이구나.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걸 하지 않아도 돼. 그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것은 대부분 노멀
0.2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pq 100분의 0.2 곱하기 0.8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100분의 4의 제곱인가요? 4, 16인데 그죠? 0.04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표준화 시키면 0.05 나누기 0.04 하니까 1.25가 되겠네요. 1.25를 표에서 찾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0.3944에 요게 표본 비율의 분포입니다. 그럼 이 표본 비율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다시 뭐 해줘야 돼? 모 비율을 추정해야지. 표본 비율을 아니 모 비율을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까 했던 그 루틴 그대로 자, 방금 했던 그대로 이 친구가 어떠한 바운더리에 들어갈 확률이 0.95가 되는 양쪽 바운더리를 어떻게 구해? 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 1.96 루트 n분의 pq 이렇더라라는 거야. y p가 normal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됐죠? 얘를 분명히 똑같은 부등식인데 주인공만 바꿔라. 주인공만 바꿔라. 그런데 뭔가 어색하다. 얘도 바꿔줘라. 그러면 우리가 P햇, 즉 표본 비율을 알 때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 어떻게 됐죠? 이거는 약간 근사한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거 대신에 이걸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n이 적당히 커지면 다 용서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예제 8번 보시면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0.54가 나왔어. n이 1000. 이때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걸 가지고 자 신뢰도 95%로 모 비율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4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0분의 10 요따구로 하는 거야. 그래서 95%랑 99%를 해봐. 그럼 99% 하면은 어때?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지? 제일 나이스한 거는 그냥 95% 했는데 여기 0.5가 안 들어가고 99%에 0.5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95%의 확률로는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99%의 확률로 봤을 때에는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99%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응? 아 만약에 이 식을 두 개를 만들어냈는데 그 범위 안에 0.5가 여긴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신뢰도가 95%일 때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을 수 없겠지만 신뢰도가 95%일 때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보다 얘가 범위가 더 넓어질 거 아니야? 네. 응. 그러면 0.5가 들어가도 만약에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저게 지지도니까 응. 0.5가 저게 안 들어가면 95% 확률로 0.5보다 큰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라라고 했으니까 0.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95로는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 예제 8번은 얘가 솔직히 여기에 나올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검정에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과반수의 표를 얻을 수 있는가를 그래 지금 얘기해서 나는 0.5에 초점을 맞췄는데 과반수라는 게 0.5 이상이라면 아니면 그냥 자변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다고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게 심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0.5가 오히려 들어가면 네. 0. 그러니까 얘가 0.5보다 크면 과반수 95%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 0.5가 이제는 이 값이 0.5보다 더 작은 값까지도 나오면은 이제 얘는 이제 좀 버려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그치. 한마디로 그걸 찾아내려면은 얘를 가지고 거꾸로 표준 정규 분포를 찾아서 0.5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찾아내면은 또 얘기를 신뢰도를 거기에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서 원하는 건 딱 어느 수준이냐면 예제 9번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 8번은 원래 없던 건데 조금 뜬금없이 넣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제 9번이나 문제 16번, 17번처럼 그렇게 해줘야 모 비율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게 나오는데 딴 거 없어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고 이게 아까 최대 오차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최대값. 최대 오차의 다시 최대값. 최대 오차의 다시 최대값. 그러면은 n분의 pq라는 애가 p의 q의이라는 애가 p의 1-p이니까 최대값은 뭐다? 4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최대 오차의 최대값.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고등교과에서도 예전엔 쓰던 용어인데 요즘은 안 써요. 고등교과에서 표현 안 봐주잖아. 네? 안 봐줬어요.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 모평균의 추정까지 다 들어가요. 모비율의 추정부터 안 나와. 모비율의 추정과 검정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일반 교과에서. 거예요? 네? 왜 점점 줄이는 거? 그냥 심플하게 배울 만큼만 배워라 이거지 뭐. 네, 저희는 배울 만큼 배우죠. 니네는 조금만 더 배워라 이거지. 근데 니네 배우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되면은 배우는 게 획일화될 수 있냐면 학교 교과서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니네가 학교 교과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책이 바뀌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 너네들 지금 통계를 확통을 배우는 책이 뭐야? 심수투지.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배워.
근데 약간 이게 거기에서 살짝 꼭 그런가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T 분포는 안 나와. T 분포는 안 나오는데 얘는 T 분포를 배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교과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들겠냐고. 저기 과거에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안 만들지. 사실 유행하고 쌤들이 실력이 의심이 됐다. 니네들이 아니 니네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으면 니네가 열심히 하고 안 좋으면 열심히 안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상관없는데 굳이 그걸 관심 가질 필요 없죠. 쌤이 저희보다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 약간 맞긴. 근데 너는 어딜 가도 못 찾아. 사실 약간 MIT 가도 약간 치마 교수 존나 멍청해 이러거든. 뭔 소리지? 와. 역시 이성호 미쳤다. 김학민은 진짜 코로나 걸렸는데 안 죽네. 암이 코로나 걸렸어? 근데 일주일 동안 선영 대수와 3시간 공강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대수 망했어요. 아, 아예 안 했어? 아니 안 했어요. 네 그렇다. 공강도 안 하고? 그 첫 번째 2시간 동강했는데 어쨌든 아무도 안 듣고 마지막 1시간에 양수 안 했어요. 우리는 어린이 3시간 나 오늘 1, 2교시 공강했어. 원래 2교시 공강했어. 꾸라고 이렇게 치고. 나 아렌이 3시간 잘해가지고. 와 아린이 괜찮아. 와 이성호 제일 꿀빨. 제발 한기가 교통사고. 근데 김학이 교통사고 약간 진짜 정교생. 그러니까 내가 그 스토리 올렸잖아 인스타에. 10년 꼴이 좋던데 막 사랑의 형들이 좋아요를 존나 누르는 거야. 자 거기 보시면은 28페이지부터 있는 추가 문제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치. 아무튼 얘기만 추가 문제가 있어. 이게 16문제가. 오케이? 어차피 너네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대신에 17번부터 이렇게 조금 드문드문 몇 문제씩 풀어볼까 합니다. 무슨 알겠죠? 그리고 짚어줘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어렵다 합시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뭐